네, 맛있는 경제 오늘 이 시간에는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2024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매년 해마다 부동산 제도가 조금씩 바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번에 달라지는, 그러니까 2024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보니까 2030 세대에게 유리한 쪽으로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청년이나 신혼부부, 출산 가구가 혜택을 받는 제도들이 많이 생겨나네요. 네. 매년 새해가 되면 이제 부동산 정책들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네. 이번에는 아마 저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데 주로 이제 키포인트가 청년하고 출산입니다. 네. 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정책의 집중력을 키운 것 같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해줍니다. 집 살 때도 대출을 해주고요. 전세를 구입할 때도 대출을 해주는데 다른 내용들 설명을 드리고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신생아 특별 공급이 생깁니다.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새 아파트 청약을 할 때 특별히 또 주택 공급을 더 해주게 되고요. 결혼자금 증여 공제를 해주게 되는데 부모님이 자녀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5천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주게 되는데요. 자녀가 결혼할 때는 1억 원을 더 해줍니다. 그래서 양가 집에서 1억 5천, 1억 5천, 총 3억까지 증여세가 공제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내 집 마련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있는데 부부가 한 번만 기회를 줬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각각 2번의 기회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출산 양육주택 취득세도 감면해 줍니다. 집 살 때 우리가 취득세를 내게 해주는데 그 부분도 감면을 해주게 되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데 기회를 좀 더 높여주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주택 구매 능력을 올려주는 대출입니다. 그래서 대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완 설명을 드리면은요.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입니다. 1억 3천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은 능력이 좋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내 집 마련해야 되고요. 네. 1억 3천만 원 이하의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면은요, 5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데 금리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1.6에서 3.3%까지 저리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유리하고 내 집 마련하기 힘든 분들은 또 전세를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전세는 1.1에서 3%까지 저리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신혼부부들한테 큰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네네. 이번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 3분기 우리나라 출산율이 0.7%대로 최하위였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낮아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들이 변동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네.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대한민국 미래를 위협하는 최대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이제 네. 출산만 하게 되면 혜택을 주게 되는데요. 신생아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2024년 3월부터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을 하는 부분을 입증만 하게 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결혼 안 해도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데요. 네. 저는 좀 이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이 정도 가지고 출산율을 급격히 올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책을 보면 지자체별로 뭐 혜택을 줬다가 안 줬다가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최근에 제가 일본에 다녀왔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은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5천만 원을 주게 되고 또 의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을 굉장히 표준화된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네. 우리도 좀 출산 대책을 좀 더 표준화하고 규격화해서 좀 많은 혜택을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밖에도 달라지는 청약, 대출 등 눈여겨볼 만한 제도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또 청년들 내 집 마련해야 되잖아요. 청약 제도에서 좀 많은 혜택을 주게 되는데요. 청약 주택 드림 통장이라는 게 새롭게 개설이 됩니다. 2024년 2월부터 개설이 되는데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는데 왜 추천을 드리냐면요. 만 39세 이하 청년들이 이제 대상이 되는데 금리가 무려 4.5%나 됩니다. 34세고요. 34세 이하면 금리가 4.5%, 월 100만 원까지 주택 드림 통장. 우리 청약 통장인데요. 청약 네. 통장을 업그레이드된 청약 통장을 선보입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해지하고 새롭게 가입할 필요는 없고요. 네. 우대형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동 전환이 되고 기존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격 요건이 되면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네. 건 적극적으로 좀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출도 해줍니다. 주택드림통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이 대출은 2025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왜 좋으냐면요. 분양을 받게 되면 분양가의 80%까지 2.2% 최저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본다면 우리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 그 미성년자들 있잖아요. 미성년자들이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기존에는 2년밖에 인정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5년, 최대 5년까지 인정을 해주게 되고요. 600만 원까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만 14세부터는 청약 통장을 가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정보를 제공해 드린다면 우리 청약 민영주택들 같은 경우는 청약 가점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배우자 청약 통장 보유 기간을 50%까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최대 3점을 점수를 더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수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신혼부부들은 또 혜택을 받을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2024년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 조건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잘 맞춰서 선택을 하신다면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보만 보고 무턱대고 가입할 것이 아니라 2024년에 또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은행 가셔서 나한테 유리한 정책이 뭔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좋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